자, 그럼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영어교사 호텔 지배인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2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6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영어교사, 수도권, 매몰 비용입니다. 희망대학은 경기대 영어영문학과 KGU 학생부 종합 1전형, 상명대 영어교육과 상명인재전형, 세종대 국제학부 창의인재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영어 교사나 호텔 지배인이 꾸민 고3 학생입니다. 네, 영어 교사나 호텔 지배인을 꿈꾼다고 했는데 날씨가 더운데 공부는 잘 되고 있나요? 덥지만 그래도 고3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수시 전략은 어떻게 잘 짜고 있는지요? 네, 수시 전략 잘 짜고 있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겠지만 네네. 오늘 상담을 통해서 더 잘 준비하면 좋겠네요. 오늘 상담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하기성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은 일단 고교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했다라는 느낌을 제가 학생부 분석하면서 느꼈었고요. 네. 특히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학생부가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어떤 성장하는 추이를 보여줬다는 걸 큰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게 장래 희망을 한 가지로 좀 압축했으면 좋은데 영어 교사라는 꿈도 갖고 있고 또 호텔리어라는 꿈도 갖고 있어서 아무래도 영어를 좋아하니까 이제 이런 관련 직업을 생각하는데 3학년 장래 희망을 좀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방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일단 희망하고 있는데 이제 전략적 포인트를 놓고 생각하면 교과나 비교과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우리 친구가 학생부 교과형하고 학생부 종합형에 대한 어떤 지원 조합을 잘 해야지만이 어떤 수시 합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키워드에서 매몰 비용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네.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가 한 게 많아요. 준비한 게 많으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6장을 모두 다 종합으로 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주관적으로 자기를 평가해서 나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자기중심적 판단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후에 어떤 수능 준비라든지 아니면 교과형에서 좋은 결과가 아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 좀 명심하셔야 되는 게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좀 수시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하규성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넉 장에서 5장, 학생부 종합 전형 1장에서 2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4장에서 5장 정도, 그다음에 종합 전형으로 1~2장 정도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친구가 굉장히 놀랐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초조사서 이렇게 쓴 걸 보니까 종합 전형으로만 이제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또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비교과에 비해서는 좀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과보다는 지금 비교과가 생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경쟁자들에 비해서 월등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극복하는 어떤 경우의 수도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이 친구가 또 모의고사 성적도 나쁘지 않아요.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수도권이나 서울권 중하위권 대학에서 최장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 안에 들어가니까 한번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하는데 혹시 교과 전형도 생각은 하고 계셨나요?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저하고 또 생각이 거의 같았는데 일단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 많게는 4~5장 그리고 학생부 종합으로 그러니까 교과에서 안정과 적정을 도모한다면 종합으로 조금 상향하는 전략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상승세 흐름이기 때문에 물론 6월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9월 모의 수능 이후에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본인이 좀 확실하게 4개 영역을 고루 잘해가지고 정시까지 가겠다라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대학의 어떤 최저 학력 기준이 2개라면 혹은 3개라면 거기에다가 좀 잘할 수 있는 수능 영역에다가 좀 더 중심적인 학습을 하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기성 선생님께서는 학생부 교과형 중심으로 좀 전략을 짜보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이정현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이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 지원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알아두면 좀 좋을까요?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무래도 그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저도 우리 학생 거 성적을 보니까 사실 뭐 3등급, 4등급 정도 나오면 사실 중하위권 정도는 충분히 보통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뭐 2개 영역 합 7이라던가 또 뭐 3개 영역 11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뭐 충분히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면접. 면접도 이렇게 실시를 하는 대학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실시하게 됐을 때 과연 내가 면접 중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6월 모의 수능 성적 화면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국어는 71, 100분에 해당되는 4등급이고 수학, 나영 같은 경우가 6, 85에 3등급 득점을 했습니다. 영어가 4등급이고요. 좀 아쉽습니다.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인데 모의 수능에서 좀 조져 있죠. 한국사는 4등급 나왔고요. 탐구에서는 한국지리 3등급, 사회문화 4등급. 그래서 평균이 한 3.6등급 정도 득점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4월하고 추이를 좀 보면 국어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 역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영어는 계속 모의고사에서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도 역시 5에서 4등급으로 상승. 그다음에 한국지리는 계속 3등급이죠.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반대로 3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이제 4월에 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 좀 하락한다라고 여겨지는 그 6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그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또 수시에서의 그 비교과 경쟁력 아까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또 정시 경쟁력도 없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서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을 위해서 모의고사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6월 모의 수능 때 졸업생들이 한 6만 6천 명 정도 들었어요. 근데 실제 수능 때는 거의 2배, 13만 명 이상이 들어오니까 아마 이제 졸업자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등급 하락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마시고 6월 성적에서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친구가 교과보다는 모의고사가 열세라는 거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솔직함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국어를 좀 향상시키는 것을 유지하시면서 탐구에 좀 백분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좀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수학이나 영어도 하시겠지만 그래서 탐구 같은 경우가 또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수시 체조를 활용할 때 2과목 평균보다는 1과목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수시에 다 안 됐다, 뭐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가 상담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정시까지 가게 됐을 때 탐구 2과목도 있지만 1과목 요구하는 대학이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우선 과목 하나 요걸 좀 집중해서 하는 학습.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목은 수능까지 좀 길게 롱텀으로 보고 수능 학습을 좀 우선순위 정해서 하는 게 우리 친구한테는 굉장히 시급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인데 일단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보면요. 국어가 3등급이죠. 그리고 영어가 평균 3.2등급입니다. 그다음에 사회교과가 3.23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수학이 3.62, 평균 등급은 3.25등급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 살펴볼까요? 예, 국어는 계속해서 3등급대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가 이제 3에서 4등급 했다가 다시 3등급으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기성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맑음은 자율활동, 봉사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비는 독서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자율활동과 봉사활동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4개 영역에서는 좀 부족한 그런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자, 하기성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비교과에 대한 평가해 주시죠. 예, 이게 학생부 종합을 위해서 비교과를 준비할 때는 이제 첫째 급선무로 중요한 게 목표의 명확성이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가 3학년까지 올라오면서도 영어 교사나 호텔 일을 같이 생각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중점적으로 활동이 좀 부족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분석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활동하고 봉사활동은 제가 좀 긍정적이다 또는 뭐 좀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리더십 활동 괜찮아요. 또 학급 공동체에서 역할 수행한 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봉사활동은 뭐 예일의 집이라는 데 가서 꾸준하게 진정성 있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지속성을 유지했다라는 거에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가 영어 교과서 어휘대에 뭐 동상 받거나 표창장 받은 것, 또한 동아리 활동에 발표대에 동상 받은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진로하고 관련돼서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상이 많지 않다라는 게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1, 2학년 때는요 영미 감상반이나 영미 문학 산책반 이런 걸 했어요. 근데 또 3학년 때 오면서 뭐 첨단 진로 탐색반이나 공부의 신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저희가 학생부를 분석하면서 아쉬웠던 것이 기재된 내용이 좀 적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활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목표를 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인데요. 장래희망 3학년 아직 학생부를 수정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호텔 지배인은 좀 변경을 하거나 뭐 영어 교사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진로에 대한 진정성을 좀 어필할 수 있도록 자소서 작업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독서 활동인데 비가 오고 있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책을 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쭉 읽어주셨는데 사실 그 중위권 학생들이 본인의 어떤 지적 호기심이나 내가 이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어필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거든요. 독서량이 일단 적어요. 그리고 덕후 기록도 경쟁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본인이 만약 영어 교사다 아니면 이제 돌려서 영어 영문학과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영문학에 대한 관심을 어필할 수 있는 독서를 좀 하셔야 되는데 뭐 추가 대서는 제가 나중에 이메일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은지도 추천했으니까 우리 친구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기선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 중에 이제 1지망이 경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그 다음에 2지망이 생명대학교 영어교육과, 그 다음에 3지망으로 세종대 국제학부를 희망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중에서 세종대 국제학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이제 세종대학교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권에서 지방학생이 노리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종합 전형으로 이게 세종대 창인제 전형인데 국제학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6장 모두 다 안전하게 막 적정하게 쓰는 건 아니다. 좀 워너비 대학으로 자기를 동기부여하는 좀 그런 대학도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세종대가 아주 가능성은 높은 건 아니지만 전년도 결과를 봤을 때 좀 해볼 만한 대학이라서요. 상향 지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세종대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집 인원은 14명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2년간의 경쟁률을 보시면 2015학년도 재작년이죠. 21.53대1이고 지난해는 좀 높아졌습니다. 23.69대 1을 보입니다. 전형 방법으로 1단계에서 서류 100을 가지고 3배수로 선발한 다음에 2단계 내려가서 면접을 30% 보는데요. 최장력 기준이 없습니다. 평가하는 서류는 학교 생활 기록부하고요.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다음에 추천서는 선택인데 일단 받으면 좋겠죠. 그다음 면접에서 이제 평가하는 거는 인성 기본적으로 보고요.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면접 과정에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10분 동안 평가한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발표 면접과 질의응답 형태라는 것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여기 국제학부가 영문이나 일본, 중국 이렇게 3개의 모집 단위가 있거든요. 근데 교과 성적이 한 3.33 정도까지가 이제 됐었으니까 물론 이제 최종까지 가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이걸 또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네. 자, 그래서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는 좀 약점이 있다. 경쟁력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면접 비중이 뭐 큰 편은 아니지만 발표 면접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1단계 통과가 지금 이 친구는 요원하지만 만약에 통과되게 된다면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서 좀 역전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향 도전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이정현 선생님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영어 영문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영어 영문학과가 이제 많은 학생들이 단순하게 영어만 배우는 데가 아니냐라고 오해할 예. 수도 있는데 예. 그 영어 영문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이제 대학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영어 영문학과에 우리 학생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대학에 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그 학문이 막 나눠져요. 깊이 있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영어 영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언어학과 그다음에 이제 문학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실무 영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영문법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희망하는 게 영어 교사를 희망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사실 영어 교육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혹시 그 학과가 어떤 그 예를 들면 교직이 이수가 가능한가? 그런 것도 한 번쯤은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교직 이수가 가능하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 영문학과를 다니다가 교직기술을 해서 특히 이제 교직기술을 하게 되면 이제 교육학도 배우고 그러거든요. 네네. 교육학이나 교육공학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배울 텐데 아무튼 우리 학생이 뭐 나름대로 영어 교육과를 또 같이 원래 한 번에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서 간다면 이렇게 학교에서 그 교직기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어 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하기성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뭐 우리 이정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친구가 사범대인 영어교육과를 가기에는 교과도 비교과도 또 지방에서 서울수도권 오기가 조금 벅차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도 생각하는 차선학과가 영어영문학과인데 제가 추천하는 대학은 경기대학교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을 좀 교과형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30명 선발하고요. 경쟁률은 2015에 7.13대 16학년대 11.76대 1입니다. 그다지 높지 않고요. 전형 방법은 학생부 100%인데 이제 그 교과별로 좀 반영 비율이 다르죠. 그래서 수학하고 사회교과를 적게 반영하고 국어하고 영어를 좀 많이 반영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 친구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저 학력 기준인데요. 세계 등급합이 1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 6월 모의수능 기준으로 하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343 돼도 되고요. 아니면 443 돼도 조건이 만족하는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 수능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는 5등급이니까 뭐 그냥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전년도 합격자 교과 평균 등급을 보면 한 2.9등급 정도 되는데 우리 친구가 충분히 어떤 추가 합격까지 생각한다라면 승산이 있는 싸움이니까 소신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대학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 영문과 중에서 또 그 서울에 지명도 있는 대학을 생각했는데 상명대학교의 천안에 글로벌 지역학부라고 있습니다. 모집인은 66명 선발하는데요. 경쟁률이 2015학년도 좀 낮았고 작년에 13.4 됐습니다. 학생부 100으로 뽑으니까 역시 최저학력 기준도 없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교과 평균 등급을 보면 3.63 등급으로 되니까 이거는 뭐 올해 최저가 폐지되면서 약간 합격선이 상승할 수도 있는데 적정 대학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하기성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을 위한 그 추천 전형으로 교과 전형 2개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종합 전형으로 또 한 대학 좀 추천을 해 주시죠. 네, 동일한 대학이 나오는데 역시 경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그 KGU 학생부 종합 1 전형이 있습니다. 13명 선발하고요. 경쟁률은 뭐 2년 연속 12대 1이 안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3배수를 서류로 통과하면 2단계에서 면접 50%인데 일단 서류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만 보고요. 창의적인 전문성이나 이성적인 실행력 또는 K 리더십이죠. 뭐 공동체 의식을 핵심 역량으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인성이나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면접은 일단 자기 추천 발표 자료를 작성해서 3분 동안 발표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 친구가 방송에서 지금 말하는 의사소통이 기본적인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면접 잘 보면 일단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최장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면 1단계 평균 교과 성적이 3.6등급까지도 통과를 했었거든요. 가능성이 있죠. 네. 그다음에 2단계에서 뭐 최종 합격자가 3.7등급까지 보여주니까 아마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대학 중에 하나라고 보고 비교과는 좀 부족하지만 자수 작업을 통해서 어떤 이런 뭐 불리함을 극복해내시면 충분히 경쟁력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잘 듣고 있어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더 다양한 그 영문학과 등급 컷이 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네, 영문학과 수시 등급 컷. 네. 네, 네. 시 궁금하다고 말씀해 제가 주셨는데.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질문이 굉장히 러프하죠. 교과형이냐 종합형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건데 일단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평균 교과는 3등급대 초반 3.25등급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우리 친구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추천해 드리는 대학이 별로 그렇게 부모님이 또 만족치 않거나 본인이 그렇게 뭐 승부욕이 생기지 않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네. 지방에 있는 국립대 중에서
예, 뭐 거주지에 있는 국립대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런데 뭐 충남대라든지 충북대라든지 이런 데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내신 등급을 갖고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등록금이 좀 싼 대학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명의 고3 학생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무더위에 지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염두에 두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좀 당황하거나 좀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도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은 전략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이정현 선생님, 하귀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건국대 전자공학을 희망하는 고3 학생과 동국대 사회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